그런데 그것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성의 차원, 지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센수스 코무니스라는 라틴어도 있는데 센수스 하면은 센스도 감각이고요. 커뮤니스라고 하면 커뮤니스는 영어 단어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커뮤니티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커뮤니티라는 게 다 공통적인 사람이 뭐지 이럽니다. 커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어로 하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죠. 하나는 커뮤니티 센스. 제가 그 커뮤니티 센스라는 걸 정말로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요. 1999년도에 유학 가서 한국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 한국의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그 코너가 우비 소녀 아세요? 노란 옷 입은 여자 셋이 나와가지고 바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 같았어요. 근데 그들만 정신병자 같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웃는 한국 사람들 다 정신병자 같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그 콘서트 보면 저는 굉장히 웃고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한 외국에서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딱 와서 보면 그 정말 왜 웃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개그 같은 게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깔려있고 이게 공감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딱 클릭하면서 속 소리 터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뭔가 이렇게 함께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말은 할 줄 알고 상식은 다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 미국 사람들 오래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딱 들어와 보면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그게 이게 웃기잖아 라고 해봤지만 그게 왜 웃긴지는 절대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센수스 코무니스는 이처럼 커뮤니티 센스라는 말로 바꿨지만 아까 두 번째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뭘까요?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정말 그 적절한 번역어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영어로 봐요. 어원은 따지지 말고 커먼 센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커먼 공통적인 센스 감각 무슨 얘기예요? 공통감 공통감각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촉각 미각 이거는 아닌 뭔가 다른 감각 이게 이제 the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 감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상식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의 의미도 상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상식은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상자에다가 알식자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거 상식은 지식 하나의 지식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머릿속에 딱 쥐고 있는 그래서 이게 상식이야. 아 그게 상식이구나.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상식이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통용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그야말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 상식을 깨는 거. 뭔가 이렇게 그 놀라운 어떤 지혜가 나와서 상식을 뒤집는 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또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또 반성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무반성적인 이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센수스 코무니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요.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런 공통감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러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것도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말을 나누어봐요. 대화를 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길도 나올 수 있고 또는 합의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의 비유는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은 이데아의 세계를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참된 지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떤 그 장벽 속에 가려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늘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변화하는 세계는 참된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세계고 진짜 광명한 태양 아래에서 보는 실제의 세계 The real, reality는 우리가 진짜 보고 있는 이것이 아니다.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네오잖아요. 네오가 나오고 거기에선 The One이라고 나오잖아요. The One 구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라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하고 트리니티도 나오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얘기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니오가 맨 처음에 1편 맨 처음에 보면 막 이제 스미스에게 막 쫓기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전화도 받고 해서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죠? 그 남자 모피어스 만나고 트리니티를 만나게 되는 게 이제 거기에서 끄집어내져 와가지고 그 네부카드네자를 그 안에서 딱 끼이잖아요. 그때 이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Welcome to the real world. 진짜 세계로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네오가 막 도망다니는 같은 거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램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라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리얼이 아니고 리얼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근데 흥미있는 거는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동굴의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쇠사슬로 묶여있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벽만 딱 바라보고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세계잖아요. 지금 왜 그래? 누가 어떤 그 부당한 고통을 당했으면 그게 왜 그럴까?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지? 처음에 보면 누가 처벌을 받았으면 그 당연히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겠지. 그런데 남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이 왜 잘못이 없다고 처벌을 받을까? 들여다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럼 진짜 뭔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거를 주고 있는 기준은 뭐지? 이런 걸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논의가 되고 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싫은 사람, 권력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얘기하면 조용히 계속 얘기하면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잡아넣어서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체주의 국가에 반드시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가 강제 수용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라도 요만큼 이제 강제 수용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잘못하면 간다 하는 거 보여주면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뭐냐면 공포심인 거예요. 내가 이 말 못하면 말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휙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휙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공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제일 첫 번째로 단절이 되냐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말은 해요. 물건 주고 사고 그럴 때 돈 주고 물건 사갈 때 다 그러나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의 어떤 생각이 담겨있고 가치가 담겨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차원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돈과 같이 어떤 객관적인 거래를 이렇게 하기 위한 언어만 드러납니다. 그럼 역으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하고 뭐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과학을 하는 데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점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누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막으면 그게 그냥 회의의 효율상 중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나를 미워하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가족 회의할 때도 왜 한참 얘기하는데 할머니 순서가 나오면 할머니라고 해서 이어서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얘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너희들이 어렸을 때 말이야 70년 전에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설교가 되잖아요. 이제 좀 참다가 이제 이게 끝이 없이 가다가 예 어머니 저 말씀 잘하는데요. 이제 사회 보시는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좀 잠깐만 계시고요. 자 또 이제 너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이 녀석들이 내가 늙었다 무시하고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자기의 존재가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의 표현의 기능과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능, 또 객관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이 말들이 작동되면서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리와 원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길들을 발견할 수 있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렌트가 유황스럽게도 이제 그 판단에 관한 평가는 쓰지를 못하고 죽었고 그 강의했던 책이 이제 칸트 정치적 강의라고 하는 강의록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또 단편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면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기의식과 또 그것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제 혹시 이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렌트가 어떤 정치관을 가졌느냐, 오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과연 유대인이라고 하는 차원의 중요성, 또 그것의 한계점, 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의 중요성과 한계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레티카 우리가 막 그 개념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는지를 아렌트에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판단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길들을 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아이히만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간에 대한 어떤 놀라운 통찰을 사실은 이제 아이히만을 그렇게 평가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렌트가 굉장한 번역을 당합니다. 어려운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와 같은 얘기를 하면 아이히만도 사실은 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600만을 죽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거는 아니지. 적어도 아렌트 네가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가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정도의 정서가 쫙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아렌트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주저 멈춰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더 그 부분이 주목되긴 하지만 아렌트가 활용했던 이제 그 글쓰기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방법 그리고 어떤 그 이론에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형상들을 짚어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핵심을 통찰하려고 했던 테러 그런 테러를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정신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열었던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철학적이고 정치학적인 화두를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제 독자 말씀드리면 한나 아렌트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렌트를 읽게 되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렌트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렌트 글을 읽으면 이제 아렌트에 대해서 쓴 글을 읽으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렌트 자신의 글을 읽으면 그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그런 그 글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5분이 더 지났는데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